제가 보통 기본 강의에서 시작이 든 끝이든 이 재무회계 과목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대면 상담도 있지만 뭐 온라인 질문글로도 거의 하루에 한 페이지씩은 제가 항상 보는데,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의 고민이야 다르지만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식의 공통적인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집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다른 기본 강의를 더 수강하거나 아니면 뭐 연습서나 객관식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좀 주의하면 되겠다라는 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보통 각각의 공부 방법이 디테일한 고민이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제일 많이 그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은요, 제가 이건 이제 항상 어느 강의에서나 한 번씩은 말씀드리는 건데, 무조건 빨리 붙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빨리 붙으면 시험은 좋은 겁니다. 시험 준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뭐 경제적인 여러 자원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5년 걸릴 거 3년 걸리고 3년 걸릴 거 1년 걸리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와도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많은 분들이 이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공부하면 빨리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해야 빨리 실력이 오를 수 있어요. 급한 것과 빠른 것은 달라요.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해야 될 것들을 건너가서 넘어가고 하게 돼서 할 것들을 넘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기초 개념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만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럼 실력이 빨리 오르지 않아요. 실력이 빨리 오르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되니까, 빨리 실력이 올라야 되니까 급해져요. 그리고 급해지니까 오히려 더 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제일 많이 깨닫는 경우가 언제냐면 3월 달에 1차 보고 나서 1차 안 되신 분들이, 재시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재시 때 내가 초시 때 어떻게 공부했다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할 걸, 이런 식의 아쉬움을 굉장히 그때 가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재시로 넘어가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지점이라든가, 내가 다시 초시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느냐. 이 급하다는 것은 불안을 깔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건데, 그랬을 때 뭐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일반적인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비단 지금 기본 강의뿐 아니라 나중에 1차 시험까지 2차 시험까지 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실 때 한 3가지 측면 정도에서 점검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잘하는 거구나, 기준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꿔 말해서 재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만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에 대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냐 할 때 여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을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 촬영하고 있는 게 7월 초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기본 강의 여름에 완강하고 나면 대부분 뭐 심화 연습서 같이 연습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남은 기본 강의를 복습하거나 객관식으로 넘어가거나 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내가 7월달, 8월달에는 뭘 해야 되고, 그럼 9월달에 객관식을 몇 월달에 들어가야 되고, 객관식을 몇 회 독돌려면 몇 월달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내가 무슨 과목 어떻게 한다라는 식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계획을 큰 방향에서 쓰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근데 가끔 그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서 정작 계획 세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오늘 내가 공부할 거에는 매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기본 강의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거쳐봐서 기본 강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목별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니 어떻다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후배 중에 누가 1월 달에 이제 새로 CPA 시험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회계원리 중급회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해봤으니까 이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해서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냐? 내가 지금 이제 중급회계 이제 들어갈 건데 나중에 연습서를 몇 월 달에 봐야 될까?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몇 월 달부터 들어가야 될까? 객관식 먼저 풀어야 될까? 연습서 먼저 풀어야 될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강의부터 듣고 나서 결정하라고 하겠죠? 똑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오늘 7월 4일인데 한 달 전에 6월 4일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죠? 일주일 단위로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의 타임라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바뀌어요. 왜? 경험하는 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종강하면 뭐 해야지, 5월 달, 6월 달에 뭐 해야지라고 했던 모습을 지금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때 떠올릴 수 있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이 수험 공부는 매일매일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확인하는 과목에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그걸 얼마나 소화한지를 확인하면서 경험해가는 게 계속 새롭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계획도 계속 수정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기간을 다 통제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1차까지의 기간이 뭐 1년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월에 맨 처음에 기본반에서 회계 원리를 들을 때부터 마지막에 내년 2월 달에 1차 시험을 보러 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어야 돼라는 강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하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거에서 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 합격 수비도 많이 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정작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난 뭘 결정할 수 있는 거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예를 들면 지금 12시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점심 뭐 먹고 그 시간에서 오후에는 무슨 공부하고 강의 뭐 듣고 밤 몇 시까지 공부하고 언제 자겠다. 기껏해야 하루나 일주일 정도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이번 하루, 오늘 하루, 이번 주 일주일을 잘 보내면 다음 주 계획은 알아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가 너무 오늘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 달, 가을, 1차전 여기에 내 하루의 신경과 집중이 다 가 있으면 정작 오늘 듣는 강의에 집중 못하고 오늘 푸는 문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이 쏠려 있는가, 내 무게중심이 이쪽에 더 많이 가 있지 않은가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교 들수가 되고요. 왜 이런 식으로 오늘보다 미래에 더 많이 쏠리냐? 두 번째 때문이기도 한데요. 내 공부의 방법이 계획보다 실천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실천 중요하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인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이 계획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방법에 너무 많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좋을까 저런 방법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건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주된 게 아니라 뭔가를 정하고 실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종강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뭐 연습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서 복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객관식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연습서를 공부하기로 했다. 시간이 있어서 뭐 주요 과목에 대해서 연습서 공부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재무회계랑 세법 연습서에 해당하게 될 텐데 그럼 만약에 두 과목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세법 연습서 먼저 듣는 게 좋아요? 재무회계 연습서 먼저 듣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봐봐요. 아니, 재무회계 연습서 먼저 하면 공부 안 하고 세무회계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먼저 하면 떨어지고 세무회계 먼저 하면 붙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지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최근에 뭐 커뮤니티라든가 여러분 선배라든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요, 공부를 할까 공부를 안 할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할까 저렇게 공부할까 둘 다 공부할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지간해서 둘 중에 뭘 선택을 해도 다 공부는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처럼 어떤 연습서를 먼저 봐야 될까? 또는 연습서를 해야 될까? 객관식을 해야 될까? 또는 네 과목을 해야 될까? 세 과목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기간에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데 단 한 번의 시행착오, 단 한 번의 실패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절대 틀린 선택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에 대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둘 중에 누가 1점이라도 더 높은 방법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수기도 한 100개쯤 읽고 커뮤니티 물어보고 하면서 시간 보내고 에너지 보내고 하면은 정작 여기서 시간도 많이 쓰지만 그거 하느라 에너지를 써서 그 중에 하나에 매진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그냥 아무거나 결정해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미 실력이 앞서가고 있어요. 이거 비교해봤자 기껏해야 뭐 94점짜리랑 96점짜리의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간에 내가 뭔가 시작하면 이미 90점 가까이 실력은 올릴 수 있는데 그 2점 실패하기 싫어서
약간의 실패라도 하기 싫어서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점 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가? 내가 계속해서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이게 94, 96이 맞는지 1이라도 차이나지 않는지 하니까 계속 이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오늘의 공부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효용이 있는지에서 계속 신경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대충 정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까 공부할까가 아니에요. 공부할까 공부할까잖아요. 그러면 사실 뭘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설령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아쉬운 선택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내 실력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B가 96점짜리 선택지지만 나한테는 80점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어디까지나 아주 가벼운 참고 정도만 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 내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그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수기도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모든 정답을 찾아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해봤더니 나한테는 이게 맞고 해봤더니 이건 별로고 그걸 거치고 거르고 걸러서 정돈한 게 그런 수기인 건지, 그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한 번도 실패 없이 정답만 찾아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거기에 집착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공부를 못해요. 선택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무렇게나 일단 선택하고 그걸 빨리 행동에 옮겨서 하루라도 빨리 강의 듣고 하루라도 빨리 문제 풀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회계를 먼저 푸냐 세법을 먼저 푸냐 이거는 금방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의 모든 신경이 이 왼쪽에 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쏠리고 있지 않은가를 중간중간에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1번, 2번이 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3번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남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는가, 나 본인에게 가 있는가 했을 때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1번, 2번에서 저렇게 미래나 계획에 신경을 쓰게 돼요. 자, 우리 공부할 때 뭐 재무회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또는 기본서 어떻게 복습해야 되나요? 또는 연습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물론 방법론적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사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시험 공부라는 게 뭐예요? 시험 공부가 시간 내에 시험 문제 잘 푸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매일매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이게 공부의 전부예요. 내가 기초개념을 모른다. 그럼 기초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든지 읽든지 하는 거고, 내가 기초개념은 잘하는데 문제풀이에서 계산 실수를 한다. 그럼 계산 실수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거나 오답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방침을 세워가는 건데, 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냐? 여기에요, 여기. 공부 방법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뭘 알아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남은 몰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이 1, 2, 3번의 유형을 제일 많이 나타나서 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1차 한번 치르고 나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1차 시험 치러봤는데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서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때 제시 상담을 하면 이제 제시로 넘어가게 됐다. 다시 할 건데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기본서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습서 공부를 바로 시작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뭘 물어보냐면 초시 때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이제 말씀드려요. 뭐 이 과목은 이렇게 했다. 뭐 재무회계는 기출 베스트 5회 독했고 이거는 몇 회 독했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제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면 그거 왜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남들도 해서 봤어요 라고 해요. 왜 오해독했어요? 남들이 오해독해야 돼. 오해독해야 붙는다고 해서 오해독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지로 해야, 그래야 나의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만 공부를 채우신 분들이 많냐면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3회독 하니까 나도 3회독, 남들이 5회독 하면 나도 5회독, 남들이 문제집 이거 풀면 나도 이 문제집 풀고, 남들을 따라가고 남에게만 눈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실제로 객관식 문제 풀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까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회독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내가 풀이고 온 거가 왜 그렇게 되는지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 거야 해요. 근데 그렇게 1회독, 2회독을 하다가 점점 뭐가 보이냐? 남이 보여요. 나보다 더 빨리 회독하는, 벌써 3회독, 4회독 하고 있고, 나보다 모의고사 성적도 더 좋고, 기출 풀어봐도 나보다 점수, 정답이 높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남들 벌써 5회독 했는데 나 아직도 2회독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남들과 똑같이 5회독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공회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이 풀이 근거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회독수 채우고, 일단 4회독, 5회독 채우면
그래도 남들이랑 비슷하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남들 오해독했는데 나도 오해독은 일단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남이 한 거에만 따라가느라 결국 마지막 3개월을 내 공부를 못 채워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남들이 해서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조언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나밖에 몰라요. 남들이 참고는 낼 수 있겠죠. 참고 낼 수 있지만 공부 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되느냐,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연습서 들어야 되느냐, 객관식 들어야 되느냐, 몇 과목 연습서 들어야 되느냐, 몇 월부터 객관식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참고만 늘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험 공부라는 게 워낙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실패하는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안함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남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나보다 실력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합격자는 어떻게 했지? 나랑 뭔가 다른 게 보이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면서도 딴 걸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초 개념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점점 더 공부에서 비워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정답이 공부 방법이 이렇게 있다, 이 방법으로만 하면 합격한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게 뭐 1, 2년 된 시험이 아니라 몇십 년 된 시험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누가 수험 공부를 고민을 하겠어요. 그냥 그 방법 똑같이 따라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번 이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사람마다 구체적인 정답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공부가 아니라 한 달 뒤 또는 가을의 객관식, 여기에 내 집중이, 신경이 전부가 있진 않은가? 또는 내가 지금 이거 문제 그래서 풀고 강의 수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강의 듣지, 무슨 문제 풀지, 이렇게 계획 세우느라 정작 실천이 점점 더 뒤로 미뤄지고 있진 않은가? 또는 내가 지금 오늘 연습서를 풀겠다, 또는 객관식을 풀겠다, 기본서를 복습하겠다라는 게 그게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나인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부등호의 왼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다 하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겨가야겠구나, 이런 것들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 좀 더 중심이 잘 잡혀 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공부에, 이번 주의 공부에 집중하고 계획 세우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듣고 문제 집중해서 푸는 거에 집중하고,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남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과목이 부족해서 그거 복습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과목에 문제풀이가 필요해서 그거 문제풀이 한다, 이게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상관없어요. 몇 시간을 하느냐, 연습서를 푸냐, 객관식을 푸냐, 상관없어요. 무게중심이 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무게중심에 쏠린 채로 시험 날까지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더 복잡한 방법, 뭔가 뭐 현란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주의하면서 계속 다잡아 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시험이 불안함이라는 게, 수험생의 불안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뭐 한 달 주기가 됐든 일주일 주기가 됐든 내가 지금 오늘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가를 기반으로 하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도 뭐 질문 있으면은 상담도 주셔도 되고 대면 상담 오셔도 되지만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점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좋겠죠.